혼자 사는 세상,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닙니다. 당신은 준비되셨나요? 우리는 오랫동안 믿어왔습니다. 나이 들면 곁에는 가족이 있을 거라고, 자식들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어느 날 하루 종일 전화 한 통 없는 적막한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닫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족, 자식들 곁에는 더 이상 내가 없을 수도 있구나.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외로울 줄은 몰랐어. 모든 걸 다 주고도 결국 남은 건 나 혼자야.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지금과 분명히 다릅니다. 이제 노후를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까 보다 내가 어떻게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할 시기입니다. 예전은 부모를 책임지는 건 자식의 당연한 의무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현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식들도 바쁘고 함께 살아도 마음이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혼자라는 것이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누구나 겪게 될 일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혼자 살아도 괜찮으신가요? 만약 조금이라도 망설여진다면 지금부터 꼭 준비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바로 혼자 살아가는 시대를 건강하고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한 핵심 생존법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혼자 산다는 건 단지 물리적인 외로움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외출할 때 대화할 사람이 없고, 아플 때 약을 사다 줄 사람이 없고, 인생의 결정을 함께 고민해 줄 리가 없는 것. 이 세 가지가 반복되면 사람은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혼자 살아가는 이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결국 대부분은 언젠가 혼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를 떠나보내고 자식과 멀어지며 친구들과도 점점 연락이 줄어들며 삶의 무게는 자연스레 나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사회 역시 가족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시대의 대전환이라 불릴 정도로 거대한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앞으로의 노후를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혼자서도 무너지지 않는 법, 고립되지 않는 법, 무력감에 빠지지 않는 법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외로우면 어쩌지? 아프면 누가 돌봐주지? 나는 과연 혼자 살 수 있을까? 하지만 이런 막연한 걱정은 우리의 삶을 더 좁히고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이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혼자라는 것이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지혜롭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위해 지금부터 필요한 것은 관계의 재구성, 피가 섞이지 않아도 나를 아껴주는 사람과의 연결, 생활 방식의 재설계, 나에게 맞는 편안하고 지속 가능한 일상, 정신력과 신체력의 꾸준한 관리, 나를 지탱해줄 힘. 이 세 가지를 준비하는 사람만이 다가오는 변화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신만의 삶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여도 충분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혼자가 아닌 온전한 나로 살아가는 준비, 지금 시작해보세요. 대한민국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1인 가구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특히 여성 노인의 1인 가구 비율은 전체 고령층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제 혼자 사는 노인은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고립이라 불행의 상징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가장 흔한 삶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너무 조용하고 너무 빠르게 우리 곁에 다가왔다는 점입니다. 누구도 이 변화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고, 많은 분들이 설마 나는 아닐 거야 라며 아무런 준비 없이 그 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 이제는 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가족이 더 이상 의지처가 되기 어려운 시대. 예전에는 부모와 자식이 한 지붕 아래 살면서 자연스럽게 서로를 돌보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보호를 기대했고, 자식은 부모를 모시는 것이 당연한 도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자식들도 살아가기 벅찹니다. 취업, 결혼, 양육, 주거. 현대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개인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도시에 살아도 마음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서로의 일정은 늘 바쁘고 쌓여오는 오해와 갈등은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이야기할 기회조차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현실은 이겁니다. 자식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시대가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는 사실. 그래서 지금은 기대보다 준비가 더 필요한 시대입니다. 나중에 누가 나를 돌보겠지라는 막연한 바람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을까라는 현실적인 준비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2번째와 3번째 생존 전략도 준비해 드릴까요? 2. 관계 재정립의 중요성. 3. 일상 자립 능력 키우기. 필요하시면 다음 내용도 연결해서 써드리겠습니다. 2. 사회적 관계가 끊기기 쉬운 구조. 퇴직 후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사회적 고립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나누던 짧은 인사, 점심시간의 소소한 대화, 회의 중의 토론과 잡담들, 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나면 문득 남는 건 오롯이 나 혼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은 점점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피곤하거나 번거롭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마음 깊숙이 이렇게 묻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그 외로움은 어느 순간 우울감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 우울은 노년의 건강을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이 됩니다. 3. 복지제도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 현실. 정부가 다양한 복지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실의 속도는 아직도 삶의 무게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고 싶어도 혼자 가야 합니다. 갑자기 아플 때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습니다. 식사는 스스로 해결해야 하고 생활비와 집안일도 모두 혼자의 몫입니다. 특히 지방이나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일수록 정보가 잘 전달되지 않고 필요한 서비스는 먼 도시나 관공서에만 존재하기 일쑤입니다. 결국 문제는 외로움 자체가 아니라 그 외로움을 버텨낼 힘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만약 정말로 혼자 살아야 한다면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어떻게 준비해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답은 어쩌면 아주 단순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 사는 법을 제대로 배우는 것.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도 스스로 일상을 유지하는 방법. 감정을 건강하게 다루는 습관. 위급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지식이나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준비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혼자일 때 무너지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노후의 첫걸음은 혼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이제부터는 혼자 살아도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줄 3가지 생존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략은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고 미리 준비할수록 삶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혼자여도 괜찮은 삶? 그건 더 이상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누구에게나 닥쳐올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 우리 지금부터 스스로를 위한 삶의 기술을 배워봅시다. 하지만 혼자이기 때문에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혼자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내느냐입니다. 지금부터는 혼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기 위한 3가지 핵심 생존 전략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존 전략. 관계를 새롭게 다시 짜라. 노후에 정말 중요한 건 가족이 아닙니다. 매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생활 속의 사람들입니다. 같은 마을에 사는 친구, 함께 걸을 수 있는 산책 동반자, 동네 카페에서 자주 마주치는 익숙한 얼굴. 이런 작고 소박한 연결이 혼자의 삶을 지탱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지금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매주 한 번이라도 전화를 거는 사람이 있나요? 내가 연락하지 않으면 먼저 안부를 물어오는 사람은 있나요? 이제 관계는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용기 내어 만들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첫째, 가까운 동네 모임에 참여하세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관, 평생교육원, 도서관 프로그램들이 의외로 많고 다양합니다. 손발이 조금 귀찮아도 일주일에 한 번 그곳에 가보세요. 그곳에서 삶을 바꾸는 단 한 사람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오래 끊긴 관계를 다시 이어보세요. 10년, 20년 전에 멀어진 친구라도 카톡 한 줄, 전화 한 통이면 다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삶을 더 깊고 풍요롭게 누리는 법입니다. 셋째, 작은 인사를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동네에서 자주 마주치는 가게 주인, 경비 아저씨, 마을버스 기사님께 먼저 인사를 건네보세요. 매일 반복되는 안녕하세요가 어느 날은 내 인생을 지탱하는 따뜻한 끈이 되어줍니다. 노후는 사람을 줄이는 시기가 아니라 사람을 다시 짜는 시기입니다. 더 자주 볼 수 있는 사람, 더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 나의 인간관계를 새롭게 설계하세요. 두 번째 생존 전략. 몸을 지키는 일은 결국 나의 몫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절실하게 느껴지는 건 건강입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노인에게 건강이란 안 아픈 것이 아니라 아플 때 혼자서도 대처할 수 있는 힘입니다. 이제는 누군가가 밥을 챙겨줄 수도 없고 약을 건네줄 사람도 없습니다. 내 몸을 지키는 기술, 나를 돌보는 습관이 필요한 때입니다. 첫째, 스스로 밥을 챙겨 먹는 습관이 생존입니다. 귀찮아서 라면이나 빵으로 때우자. 이런 날이 늘어나면 몸이 먼저 무너집니다. 거창한 요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간단한 반찬이라도 손수 준비해 먹는 습관. 그게 바로 가장 기본적인 건강 전략입니다. 둘째, 매일 걷는 시간을 확보하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몸도 마음도 무거워집니다. 하루 30분만 걸어도 심장 건강, 우울감, 기억력까지 좋아집니다. 그저 동네 한 바퀴 걷는 일도 삶을 지키는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혼자 병원에 가는 연습을 하세요. 나는 누구 없으면 병원 못 가요. 이런 분들 참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급할 때는 누구도 옆에 있어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 예약부터 접수, 약 수령, 진단서 확인까지 스스로 해보는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노후의 건강은 누구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결국 내 손에 달린 문제입니다. 진짜 혼자 사는 법은 직접 해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누군가 해주길 기다리기보다 내가 손을 움직이고 발을 옮기는 연습, 이것이 진정한 혼자서도 살아내는 힘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비상연락망은 미리 준비해두세요. 혼자 살수록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하는 것은 생명과도 직결됩니다.
연락 가능한 사람, 자주 가는 병원, 복용 중인 약물 정보 등을 한 장의 종이에 적어 눈에 띄는 곳에 붙여두세요. 그 한 장이 위급한 순간 큰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건강은 누가 대신 챙겨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필요한 건 나를 돌볼 수 있는 나 자신입니다. 몸을 돌보는 일이 귀찮고 번거롭게 느껴질수록 내가 나를 돌보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해주지 않는다는 마음을 떠올려 보세요. 세 번째 생존 전략, 마음을 돌보는 능력이 진짜 자산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단순히 몸이 아픈 것보다 더 깊고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조용한 집, 울리지 않는 전화, 누구와도 한마디 나누지 않은 하루. 이런 시간이 반복되면 사람은 자신이 점점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건 감정의 착시일 뿐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잘만 활용하면 누구보다도 자유롭고 깊고 창의조적인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생산적인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정해진 시간에 책을 읽고 짧은 글을 쓰고 가벼운 운동이나 식물 키우기처럼 손이 가는 일을 해보세요. 시간을 흘려보내지 말고 나는 내 시간을 관리하고 있다는 감각을 스스로 느끼게 해주세요. 둘째, 감정의 길을 글로 적어보세요. 오늘 기분이 어땠는지, 왜 그런 기분이 들었는지. 조용히 써내려가다 보면 마음이 이상하게 한결 가벼워집니다. 글은 나 자신을 가장 솔직하게 마주하는 거울입니다. 셋째,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세요. 오늘도 수고했어. 이 정도면 충분히 잘했어. 아무도 이런 말을 해주지 않는다면 이제는 내가 내게 말해줘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 마음을 가장 가까이서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을 쓸모없는 사람처럼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벌지 않아도 당신은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소중하고 귀한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당신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로 남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말로 듣는 전략은 머릿속에 남지만 사람의 이야기는 마음속에 오래 남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제로 혼자 사는 삶을 선택했거나 어쩔 수 없이 홀로 서기를 하게 되었지만 그 속에서도 당당하게 삶을 이어온 분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80대 이순자 할머니의 새로운 가족.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이순자 할머니는 80이 넘은 지금도 혼자 살고 계십니다. 남편은 20년 전 세상을 떠났고 두 아들은 외국으로 떠난 뒤 연락이 점점 끊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혼자서도 의미 있고 따뜻하게 살아가는 법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음엔 아침에 문 뜨는 게 두려웠다고 합니다. 문을 열면 아무도 없고 하루 종일 한마디 말조차 하지 못한 채 어둠 속에서 하루를 마무리하곤 했으니까요. 그런 이순자 할머니의 고요하고 외로운 일상에 작은 변화가 찾아온 건 동네 게시판에 붙어있던 반찬 나눔 모임 공고 덕분이었습니다. 무심코 나가본 첫 모임에서 비슷한 또래의 할머니 5분과 함께 반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그 만남은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매주 목요일이면 각자 반찬 한 가지를 준비해와 서로 나누고 삶의 이야기를 풀어놓고 다음 주 장보기 계획도 함께 세웁니다. 때로는 병원에 갈 일이 생기면 서로 동행해주고 아플 땐 먼저 안부를 물어주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진짜 가족이라는 게 꼭 피를 나눠야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이 할머니들은 몸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는 목요일이 기다려진다고 그날을 위해 일주일을 살아간다고 하십니다. 순자 할머니처럼 내 외로움을 솔직하게 꺼내놓는 용기 한 조각이 사람과 사람을 다시 잇고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걷기로 인생을 다시 쓰고 계신 79세 박현근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그는 오랫동안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은퇴한 뒤 사람도 병원도 모두 멀리하며 지내셨습니다. 괜히 병원 가면 안 좋은 소리 들을까봐 아예 검진조차 받지 않으셨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시작한 아파트 한 바퀴 걷기가 그의 삶을 바꿨습니다. 처음엔 한 바퀴만 돌아도 숨이 차고 관절이 쑤셨지만 그날 걸은 시간과 기분을 일기처럼 적어나가기 시작하면서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몇 시에 일어났는지, 몇 분을 걸었는지, 어떤 기분이었는지 그 작고 단순한 기록이 하루하루 쌓이면서 몸도 마음도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매일 오전 10시 집 근처 공원 벤치에서 일기를 쓰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내가 나를 조금이라도 신경 쓰기 시작하니까 신기하게 덜 아프더라고요. 현근 어르신의 말처럼 건강은 병원이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을 지켜내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기록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이별 이후 새로운 꿈을 향해 다시 걷기 시작한 68세 정희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부산에 사는 그녀는 남편과 사별한 뒤 무려 3년 넘게 방 안에서만 지냈습니다. 누구를 다시 만날 용기도 세상 밖으로 나갈 힘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런 그녀의 발걸음을 이끌어낸 건 도서관에 붙은 한 장의 포스터, 노인 평생 교육 프로그램 한글 시쓰기 강좌였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찾은 첫 수업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글을 소리내어 읽던 순간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눈물로 터져나왔습니다. 그날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슬픔도 외로움도 글로 옮기니까 조금씩 옅어지더라고요. 지금 그녀는 지역문학회의 정식 회원이 되어 정기적으로 시를 발표하고 다른 어르신들의 글을 낭독해주는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말합니다. 내가 아직도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삶이 반드시 고립이 아니라는 것. 진심을 나눌 사람, 의미 있는 습관, 마음을 돌보는 연습만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오늘도 누군가의 내일에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위로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희숙 씨 사례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마음을 돌본다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니라 아주 작고도 진심 어린 표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비록 시작이 늦어질지라도 그 한 걸음이 다시 삶을 움직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간단합니다. 행동은 작게, 연결은 넓게. 서로 다른 세 사람의 삶이 하나로 이어진 이유는 아주 작은 실천 하나가 삶의 방향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처음 나가본 모임, 하루 10분의 산책, 짧은 시 한 편을 읽고 손으로 써보는 것.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변화들이 인생에 따뜻한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 큰 계획을 세우다 지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삶을 바꾸는 힘은 거창함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실천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 그들은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었기에 그 작고 소중한 변화는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노년의 생존 전략은 결국 이 두 가지로 규결됩니다. 하나는 작은 행동, 다른 하나는 따뜻한 연결입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눈을 뜨고, 혼자 하루를 보내는 시간이 어쩌면 허전하고 외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라는 것은 반드시 고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삶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혼자가 됩니다. 그건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삶을 쓸쓸하게 보낼지 단단하고 따뜻하게 살아낼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삶은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년의 삶은 마치 잔잔한 호수 같습니다. 겉으론 고요하지만 그 안에는 마음을 들여다보고 삶을 되새기며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는 힘이 숨쉬고 있습니다. 일과 가족에 밀려 미뤄뒀던 것들, 이제는 나를 위해 서용할 시간이 생겼습니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나에게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오늘 단 하나만 해보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 마음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창밖을 보며 10분 걷기, 식사 후 손글씨로 하루 적기, 복지관 홈페이지 한번 열어보기, 혹은 이 영상을 보고 느낀 감정을 누군가에게 말해보기. 그 단 하나의 작은 행동이 당신의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건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이 그렇게 삶을 다시 써내려갔습니다. 혼자 살아도 따뜻하게. 혼자 사는 건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도 따뜻하게 사는 법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연습은 어렵지 않습니다. 나를 돌보는 루틴을 만들고 나를 존중해주는 단 한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관계는 바로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나를 미워하지 마세요. 지금껏 묵묵히 살아온 당신의 어깨를 이제는 내가 토닥여줘야 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혼자 살아야 하는 시대는 외로운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혼자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하는 시대입니다. 이 영상이 그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혼자여도 충분히 괜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의 하루에 마음 한편에 작은 등불이 되어드릴 수 있기를.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여정을 함께 걸어가 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